안녕하십니까. 안생활 대표 박인종 회사입니다. 오늘 이제 240강은 특강인데요. 회계 왕초보가 다시 딱 5분 만에 오늘의 메인 매출 단 2건으로 재무상태와 손익계산 작성해보기 뭐 이런 주제인데 너무 황당한 것 같긴 한데, 사실 강의를 하다 보니까 가끔가다 아직도 회계가 어렵네요, 왜 이렇게 이해가 안 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좀 있어서 이거를 오늘 딱 2개, 거래라는 게 가구, 오구 딱 2개의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우리가 항상 할 수 있는 게 물건 사다가 물건 팔고 또 돈 벌어다 돈 지출하고 뭐 이런 것들이 딱 2건이라고 우리가 정형화할 수 있어요. 물론 이런 게 이제 하루에도 10분 단위로 여러 개 해서 하루에 한 수백 건, 수십 건 뭐 이렇게 해야 이제 이게 기업이 거래 흘러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딱 표준화 시켜가지고 딱 2건만으로 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2건만으로 또 모르면 할 수 없어요. 이건 여러 번 들어보는 수밖에. 자, 이것도 제가 안사시 경전을 올해 19년 11월 13일자 두 번째 주에 쓴 건데, 내지에 이렇게 잘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찰칵 정리하면 잘 하시고요. 오케이? 예. 이걸 제가 이렇게 표지판에다 잘 썼으니까 여기까지 쭉 해서 한번 정지화면을 해가지고 강의 안 들은 분은 이거 읽어만 보셔도 다 알 수 있습니다. 읽어만 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일단 한번 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찍으셨죠? 찰칵. 자, 먼저 회계라는 개념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회계라는 것에 한자가 이렇게 생겼는데, 회, 물 해자에다 말씀원배에다 10으로 나타난다. 회. 그러니까 모두 모아서 거래를 모두 모아가지고 측정을 해서, 촌자 측정이 촌 10자인데 이게 측정을 하려면 이제 10이 되는 것이 측정하고 상하 좌우 대체 평균의 10자로서 이 십자가라는 것이 이게 상하 평균 대체 평균이 되는 그런 거예요. 차변 대변 위에 아래 손익계산서가 맞는 그런 개념으로 거래 내용을 전달하는 맞습니다. 그래서 회계 모든 걸 모아서 십자로 표시해서 균형을 있게 만드는 맞습니다, 뭐 이런 뜻이에요, 회계가. 그래서 그런 거구나, 거래를 다 모아서 남한테 잘 알려주는 것이다. 자, 그럼 거래 2개는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냐면, 나는 무자본이지만 그동안 친구들하고 또 친척들하고 믿음을 잘 쌓아서 신용으로 있기 때문에 매일 매출을 다 외상으로 일으켜서 일당을 벌고 이걸 한번 공개해 보겠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는 친인척한테 원래 의류 대리점을 하고 있었는데 그분한테 외상으로 의류를 매입했어요. 12만원어치를 외상으로. 삼촌, 저 외상으로 좀 해주세요. 하루만, 하루만에 갚겠습니다. 딱 외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온라인 전자 이 쇼핑몰에다가 집어넣었어요. 자기가 이렇게 특장을 잘 표시해가지고 옷이 이렇게 특장이죠. 이 옷만 입으면 날개 같은 짓이 자기가 멋이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광고했더니 딱 매출이 달성이 됐어요. 당연히 마진이 있어야 되겠죠. 10만원짜리 매출에 매출이 20만원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출 중에서 일부 70%는 현금을 받아 오늘 먹고 살죠. 나머지 30%는 그냥 외상으로 일단 상대방도 입어보고 만족해야만 돈을 더 줄 수 있으니까 자기도 일부 들렸다. 딱 2개의 거래, 단 2개, 단 2개의 거래는 여러분들이 외울 수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여기 2개의 특성을 보면 물건이 들어오면서 자산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외상으로 돈을 땡기는, 오른손에 오른쪽에 쓰는 거예요. 외상으로 돈을 땡겼다. 외상에 할 때는 돈을 신문을 쪽에 땡겨야죠. 매출 달성할 때도 현금이 딱 들어오면 잘 부드럽게 관리하라고 왼쪽에 있는 거예요. 외상도 이제 남한테 받을 거니까 부드럽게 해서 잘 받아야지 막 큰 소리 치면 안 주려고 그래요. 매출은 바로 오른쪽에 쓰는 것이, 왜? 돈을 땡기는 계정이잖아요. 상대방한테 물건을 팔려면 강한 힘으로 땡겨야지 매출이 들어오지 그냥 안 들어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매출이 오른쪽에, 이 오른쪽에 쓰는 계정들은 다 뭔가 보면 돈을 땡기는, 힘으로 땡기는 계정이다. 그 왼쪽에 있는 것들은 다 관리하고 부드럽게 관리한다. 왼손으로 부드럽게 관리해야 한다. 이런 계정이죠. 이런 계정이 하나, 둘, 셋, 넷, 5개의 계정이 딱 써졌는데, 요거를 학계자는 기산표에다 기록을 해보죠. 이게 이제 지금은 이 2개를 할지라도 다 컴퓨터에 차변 대변을 해서 이미 다 계정 처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출력을 해가지고 까보면 이제 이런 게 나오긴 나오지만
학기장익산표가 모든 계정 한글로 집합하는 걸 한번 써보자고요. 제일 먼저 가볍게 물에 동동 뜬다고 생각하는 현금부터 쓰는 거예요. 현금부터. 현금 예금 여기 14만 원 여기다 딱 쓰는 거. 왼쪽에 있으니까 왼쪽에다 쓰고. 그 다음 수금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게 외상매출금이죠. 요거는 이제 금방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것이니까 외상매출금을 여기다 이렇게 쓰는 것이죠. 그 다음 이제 이거를 가지고 줘야 할 돈이 뭐냐? 외상매입금이다. 이거 외상매입금이 여기 오른쪽에 있으니까 오른쪽에 쓰는 거예요. 이렇게 쓰고. 그 다음 쓸 계정이 이제 매출 계정을 씁니다. 보통 매출을 여기다 이렇게 20만원 썼어요. 이쪽 오른쪽 20만원 오고. 그 다음 이제 이쪽에는 상품 매입, 매출에 대해서 상대방한테 준 나의 옷, 이 외상 매입금의 매입 중에서 매입으로 온 것이 이제 12만원이 여기 써야진다. 이렇게.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5계정이었고 5거래였으니까 이게 그대로 여기 합계가 나오는 것이죠. 합계를 보니까 이쪽에 왼쪽에 14만원에 6만원에다가 12만원 더하니까 32만원의 합계가 나오고, 오른쪽에도 외상매입금 12만원에다가 외상매출금 20만원 하니까 이렇게 해서 32만원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 합계장익산표 속에 이제 손익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걸 한번 이제 우리가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라는 두 가지로 여기서 이제 두 가지로 구분해 봅시다. 재무상태표. 이 재무상태표는 현재 나의 재산 상태니까 이걸 차변대변에 표시해 보면 현재 나의 돈을 갖고 있는 거, 이거를 원심물리로 쫙 돌리면 위에 뜨는 것은 이제 재무상태표 항목이 되고, 밑에 가라앉는 것은 기억소의 개념, 매출도 기억소의 개념이고 상품 매입도 이미 딴 사람한테 갔지만 기억소의 개념이죠. 그러나 내가 이용하고 써야 하고 의무가 있는 것은 위에 뜨는 것들, 현금예금, 외상매출, 외상매입만 여기 뜨는 것이에요. 그래서 현금예금을 14만원을 그대로 쓰고 뜨는 거니까 내가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 이제 외상매출도 여기다 6만원 쓰고, 이건 내가 이제 받아내야 되는 거니까 내가 권리가 있는 거예요. 반면에 외상매입금은 내가 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이거 신용 안 갚으면 나는 그 다음날 장사 못해요. 여기 씁니다. 이렇게 쓰고, 그러면 여기 14만원, 6만원 더해서 20만원인데 이쪽에는 12만원 밖에 없어. 그래서 자동으로 이제 그 차액 부분을 8만원을 이게 블록을 메우는 거예요. 이걸 플러스를 시켜서 여기다 끼워 넣는 거예요. 8만원을. 그래야 이게 12만원 플러스 8만원, 20만원 돼서 왼쪽, 오른쪽에 좌우 대칭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순이익이라는 게 자동으로 8만원이 계산이 되네. 자동 계산, 오토매틱 포컬신이 되는 것이죠. 이거를 검사하기 위해서 손익계산서를 만들어 봤어요. 오늘 하루 종일의 손익계산서 얼마냐?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학계장익산표에서 밑에 추억에 가라앉는 개념인 20만원 여기다 옮겨 썼습니다. 상품 매입액 12만원을 여기다 옮겨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20만원이 되는데 이쪽은 12만원이니까 차액이 자동으로 또 오늘 순이익이라고 8만원이 자동으로 플러스 생성이 되는 거예요. 안에 딱 껴넣어야, 블록을 껴넣어야만, 여기다 블록을 껴넣어야 20만원이 되고 여기다 블록을 껴넣어야 20만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무상표에 오늘 종료한 이 금액에 8만원하고 손익계산서 왼쪽에 8만원하고 이제 같은 돈이 일치가 되면 내가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를 제대로 만들었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제대로 거래했고 제대로 재무제표 작성해서 가지고 있네. 남한테 보여줘도 하나도 틀린 게 없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럴 때 내가 한번 저 검사를 해보면 근데 내가 오늘 순이익이 8만원인데 실제는 현금을 14만원이나 갖고 있네. 이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게 바로 현금 흐름이에요. 현금 흐름이 내가 오늘 처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시작할 때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어쨌든 14만원 갖고 있다. 현금 흐름이. 그럼 왜 그러냐? 순이익은 8만원 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내가 외상으로 땡긴 게 12만원이 있었고 외상으로 매출할 게 6만원 있으니까 이 차익이 8만원이에요. 외상으로 땡겼다는 얘기는 돈이 들어왔다는 얘기가 같은 거예요. 12만원 들어왔다는 얘기. 외상으로 매출했다는 얘기는 돈이 나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추가의 차익이 8만원이기 때문에 내가 실제 순이익에다가 이렇게 일으킨 6만원이 있기 때문에 두 개 더하면 14만원이 되는 것이다 얘기죠. 그래서 6만원은 이제 갚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갚으냐? 하루 일당 8만원 벌었지만 보유금이 14만원인데 이 6만원이 이렇게 오늘 내가 이제 벌은 일당은 다 쓸 수 있어요. 8만원을 사용 후 나머지 6만원은 이거를 이제 갚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외상매입금
12만 원 있고 외상매출금 6만 원 있으니까 이 차액에 대해서 내가 오늘 갚아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12만 원의 상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8만 원의 빚을 상환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거를 8만 원에 대해서 뭔가 이제 내가 8만 원만 쓰고 6만 원을 상환하지 않고 하면 부도가 파산나서 다음날로 더 이상 그 삼촌은 저한테 외상 거래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현금이 돌아가는 것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 물음이 다 이렇게 연관이 돼서 돌아가면서 나의 신용을 굴려나가야 계속 이 사업행위를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고맙습니다. 현생의 대표 박인용이었습니다.